사실상 대선 청문회다. 오늘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출석하는 행안위 국감을 두고 한 말입니다. 여야는 모두 사보임, 그 의원을 바꿨다는 겁니다. 행안위로 화력 좋은 의원들을 전부 다 들여보냈습니다. 이재명 후보 캠프에서 대변인 지낸 현근택 변호사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현근택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진짜 오랜만이네요. 오랜만입니다. 예. 네네네. 지금 국감 한창 진행 중인데 한마디로 네네. 오늘 국감 어땠습니까? 일단 뭐 말씀하신 것처럼 대선 후보 청문회 다 왔고요. 아마 대선 본선에서 나올 수 있는 거 거의 나온 것 같은데 네. 이재명 후보가 굉장히 잘했다. 잘했다. 네, 뭐 선방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선방했다. 자, 뭐 어떤 분들은 뭐 새로운 사실이 나올 거냐가 첫 번째 관전 포인트였고 네네. 새로운 사실. 근데 뭐 오늘 보니까 새로운 사실이 나온 건 없는 것 같아요. 네네. 뭐 예. 새로운 사실은 거의 없었고 아마 기존에 언론에 나왔던 것들인데요. 아마 김용판 의원님이 뭐 조폭 연루설 얘기하고, 예, 조폭에서 뭐 20억 뭐 계좌로 받았다 하면서 아마 그 사진 공개한 거, 그 돈다발하고 네네. 뭐 저 렌트카 명함인 것 같은데. 네네. 글쎄요. 뭐 돈을 어디서 찍었는지 모르겠고 뭐 렌트카 명함이야 뭐 구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이게 뭐 전달했다라는 증거는 될 수는 없고요. 그건 뭐 돈다발하고 명함 넣고 찍으면 누구나 찍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다음에 이분이 아마 뭐 조폭 수괴다 심지어 뭐 보스다 뭐 이렇게까지 얘기하시는데 이재명 보스 뭐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네. 보스라 그러고 또 뭐 거기에서 뭐 수괴급이다 뭐 얘기하시던데 네. 제가 보기에는 아마 아까 이재명 기자가 계속 얘기했거든요. 네. 이거 저 국정감사에서 하지 말고 기자회견장에서 해라. 그럼 우리가 뭐 어떻게 하겠다는 게 법적 조치하겠다는 얘기죠. 지금은 그렇죠. 이제 국정감사니까 면책특권이 있으니까 어떻게 못 하잖아요. 네. 그다음에 또 뭐 그 제보하신 분이 자기가 처벌받다 하는데 이거 뭐 이분이 또 국감장에서 한 거니까 안 되니까 이거 보기에는 뭐 의원 제기하실 거면 공식적으로 뭐 기자회견을 하든 언론에다 뭐 얘기를 하든 하시는 게 하면 뭐 밝힐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상태에서는 어떻게 밝힐 수 있는 방법이 없거든요. 네. 수사로 밝혀야 되는데 네네. 저는 뭐 아마 김용판 의원님이 그 정도 용기는 있는 것으로 생각하겠습니다. 네. 용기를 내라 제발 이렇게 응원하고 네네. 계시는 것 같아요. 네. 그다음에 첫 번째는 새로운 사실관계가 있었냐에서 조폭 연루설이 하나 나온 게 있었고, 근데 두 번째 관전 포인트는 이재명 지사가 또 그 저돌적으로 흥분을 해서 너무 이기려고 하다가 오히려 국민들을 불안하게 만들 수도 있다. 이런 예상이 그렇죠. 있었어요. 그 부분도 잘 흥분하지 않고 잘 하셨나요? 네, 오히려 뭐 약간 웃어가지고 웃음소리 가끔 들렸잖아요. 그래서 네. 보시는 분들이 뭐 이렇게 긴장해야 되는데 너무 웃는 거 아니야? 하도 어이없으니까 그랬을 것 같아요. 이렇게 뭐 20억 조폭 얘기 나오니까. 근데 이제 일단은 뭐 약간 이렇게 원래 이 지사님 스타일이 이렇게 조금 뭐 하면 말이 빨라지고 약간 목소리 톤이 올라가고 이런 편인데 오늘 보니까 말도 천천히 하고 표정도 보니까 뭐 마스크는 썼습니다만 그래도 웃는 표정을 많이 보였어 아마. 그리고 이게 이렇게 뭐라 그럴까 팻말이라 그럴까 이런 것도 보니까 눈에 잘 들어오게 뭐 돈 받은 자 범인, 작물 나눈 자 도둑 이렇게 사실 사람들은 어려운 얘기 싫어하거든요. 간단하게 되게 좋아하는데 그래프도 이렇게 준비하시고 이래서 나름 뭐 준비도 잘한 것 같습니다. 네. 자, 국민의힘에서는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등 핵심 인사들이 이 후보의 측근이기 때문에 공범이다. 이렇게 이런 취지로 말씀을 하셨는데, 뭐 측근이냐 아니냐는 뭐 이게 어떻게 판단이 불가능한 거잖아요. 어차피 뭐 어쨌든 임명했던 건 맞고, 뭐 자기가 임명했던 건 맞으니까 아마 인사권자로서 본인도 실망했다, 배신감 느꼈다라고 얘기하면서 어쨌든 비리에 연루된 게 있으면 당연히 처벌받아야 된다. 그리고 또 아마 국민의힘 의원들이 뭐 나중에 사면할 거냐 그랬더니 뭐 절대 그런 일 없다. 네네. 얘기하시는 게 뭐 국민의힘 의원님들이 아마 벌써 대통령으로 인정해 주시는 것 같아가지고 저는 뭐 보면서 뿌듯했는데. 네. 사실은 뭐 측근이냐 아니냐나 보다요. 어쨌든 지금 뇌물이냐 이게 돈 문제는 아마 없다는 것도 아마 국민의힘 의원들도 어느 정도 이제 얘기하는 것 같고. 네. 오늘 아마 저는 뭐 배임 얘기 뭐 이게 사인했다 아니면 삭제했다 이거 많이 나올 줄 알았는데 그 얘기 많이 안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요. 결과적으로는 이게 뇌물보다는 배임이 키가 될 텐데 유동규가 배임이다. 그런데 유동규의 배임 행위를 이재명 지사가 지시 묵인 방조했다. 이렇게 가야 국민의힘은 포인트가
그 그렇죠. 표적이 근데 분명한 것 오늘 의외로 같은데. 예. 그 부분이 잘 안 갔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유일하게 이제 언론에 나왔던 뭐 사인했다, 사인 10번 한 거 아니냐, 이제 그 정도밖에 안 갔는데 그 사인도 내용이 보면 뭐 민간의 이익이 너무 많이 돌아가지 않도록 뭐 SPC 설립해서 해라, 아니면 직접 하든가 뭐 요런 거였거든요. 그 내용도. 네네. 그래서 사실은 국민님이 오늘 여러 가지 뭐 얘기들을 했지만 핵심적인 뭐 돈 얘기 못했고 당연히 배임 얘기들도 뭐 깊이는 안 들어가고 언론에 나온 정도밖에 얘기 없었던 걸로 보입니다. 그러니까요. 저도 효과적인 공격이 되려면 배임까지 갔어야 되는데 뇌물을 거쳐 배임까지 갔어야 되는데 뇌물까지도 못 갔다라는 점이 조금 국토위 국감 때는 거기까지 갈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토의 국감은 근데 어쨌든 야당이 상임위원장이니까요. 네네. 조금 더 오늘보다는 조금 더 세게 나갈 것 같아요. 네네. 그 오늘 남욱 변호사 귀국했는데 남욱 변호사가 네. 과거 대장동 주민들과 나눈 대화가 공개됐습니다. 네네. 근데 거기에 보면 뭐 이재명 시장이 재선되면 아주 급속도로 사업 진행 추진이 빨라질 것 같다. 네. 다음 사장 다시 재선되면 공사 사장 이야기가 있다. 그러면서 뭐 유동규 사장 뭐 이 민간에 오히려 이 개발 사업이 빨라질 수 있도록 이 지사가 했던 거 아니냐. 그래서 민간 개발을 추진하려고 했던 국민의힘, 공영 개발을 추진하려고 했었던 이재명, 이 구도가 흐트러지는 거 아니냐. 그 아마 남욱 변호사가 뭐 거기 개입한 지는 오래됐잖아요. 2009년부터 구입했는데 뭐 주민들이야 당연히 아마 민영 개발을 원했을 것 같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아마 그런 얘기 했을 것 같아요. 본인 뭐 희망사항을 얘기한 걸 수 있는데 결국은 그 유동규 이분이요. 결국은 사장 안 됐어요. 왜냐하면 뭐 직무 대리 한 4, 5개월 하다가 다른 사람이 임명됐거든요. 네, 그렇죠. 사장은 그러니까 실제로도 못했어요. 임명도 안 됐죠. 시장 뭐 직무 대리만 했었죠. 그리고 사실은 그 당시에 뭐 주민들이라든지 민영이냐 공영이냐 얘기들은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었어요. 민영으로 처음에 공영 갔다가 민영 갔다가 다시 또 이제 민관 합동으로 가기 전 과정일 것 같은데 제 시기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네네. 여기서는 민영으로 가자, 여기서는 공영으로 가자, 또 뭐 시의회에서도 이제 이재명 지사는 어쨌든 시장된 다음엔 공영으로 가자 그랬고 또 민간하는 사람들은 계속 민간으로 가자고 했던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결론적으로 나중에 이제 민간 합동으로 간 건데 네. 남욱 변호사가 어떤 생각으로 뭐 주민들하고 뭔 얘기를 했는지 그걸 뭐 이재명 지사의 뜻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본인의 사업적인 수단으로 얘기했겠죠. 뭐 모르죠. 저희들이 뭐라고 했는지. 사업적 남욱 변호사가 기본적으로 이 사업에 처음부터 끝까지 쭉 했던 분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든 여기서 뭐 구속까지 됐다가 나중에 살아남은 거 보면 뭐 변호사긴 하지만 거의 제가 보기엔 부동산 개발업자인데 변호사가 아니라 직업이 뭐 나름대로 뭐 또 수완을 발휘하고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했을 수 있죠. 하지만 그게 뭐 이재명 지사와 관련된 얘기다. 이재명 지사가 한 얘기도 아니고요. 네네. 남욱 변호사가 주민들한테 한 얘기니까 그것까지 뭐 뭐라고 할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본인 사업을 위해서 뭐 과장했든 어떻게 됐든 이재명 지사와는 관계없는 얘기다. 자, 송영길 민주당 대표는 대장동 비리 출발점은 부산저축은행 비리 사건 때다. 오늘 법사위 국감에서도 이 문제 언급됐고 김호수 총장이 부산저축은행 사건까지 수사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 부산저축은행 사건은 왜 이렇게 중요하게 나오는 겁니까? 벌써 10년도 훨씬 더 전 얘기인데. 뭐 개발 사업할 때 가장 중요한 게 처음에 이제 땅을 사는 거고요. 땅 살 때는 돈이 필요합니다. 네. 이분들이 초기 이제 이강일 씨라고 시세분 있는 대표였는데 그분들이 아마 1,800억을 저축은행에서 PF 대출을 받았고 그 중에 이제 1,100억이 부산저축은행에 있는데요. 이게 대출받은 게 2009년에서 2010년 사이인데 2011년에 부산저축은행이 영업정지 됐거든요. 네. 그다음에 이제 바로 이제 그 부산저축은행 비리 사건을 했는데 윤석열 총장이 그 당시에 이제 주인 검사였고 네, 중수이과장. 그렇죠. 1,100억 정도 대출 나갔고 여기에 이제 대출 알선한 분이 한 10억 이상을 받았는데 그게 수사가 안 됐어요. 그 당시에 김만배 소개로 네. 박영수 특검이 이제 변호사를 했다는 말이 있고 네. 사실은 그때 이 대출 알선한 분 처벌하고 그냥 다른 데는 한 400억, 500억짜리도 수사해서 처벌했거든요. 알선 네네. 처벌하고 그러면 당연히 그 다음에는 그 대출금이 어디에 썼는지를 이제 수사에 들어갔으면 사실은 이 당시에도 김만배라든지 뭐 이런 사람들이 껴 있었는데 네네. 남욱이라든지 이런 사람이 껴 있었거든요. 정영학도 2009년에 들어왔고 이런 사람들 어찌 보면 이제 쳐낼 수 있는 기회였는데 그게 안 됐다는 것이고 거기에 이제 결국은 윤석열 총장이 어쨌든 봐준 거 아니냐. 네네. 1차적으로 제가 보기에는 이 돈이 결국은 나중에 다 회수가 안 됐어요. 부산저축은행이 망하면서 물론 다른 데 인수됐지만 이게 네. 결국은 예보 일로 넘어갔는데 그 네. 돈이 지금까지도 회수 안 된 돈이 있단 말이죠. 그렇죠. 결국 국가 예산으로
그 민간업자들이 땅 사는데 돈 들어갔고 그거를 윤석열 총장이 결국 도와준 셈이 아니냐 이게 네. 포인트죠. 일부러 봐줬느냐 아니면은 뭐 알고도 받았느냐, 뭐, 예. 아니면은 모르고 봐줬느냐, 모르고 수사가 안 된 거냐. 왜냐면 제가 생각하기는 이게 마지막 대출 나간 게 2010년 6월인데 그때 다음에 이제 2월에 바로 영업정지 됐고 그다음에 다음에 3월에 수사가 됐거든요. 네네. 그러면 이제 영업정지 바로 몇 달 전에 6개월 전에쯤에 나간 돈이에요. 1,000억 이상 되는 돈이. 네네. 근데 그 한 2, 3년 전에 나간 4,500억짜리들도 수사를 했단 말이죠. 그래서 뭐 변호사도 처벌하고 이랬거든요. 네네. 근데 이것만 더 큰 돈이고 더 이후에 나간 건데 처벌 안 한다는 건 좀 이상하잖아요. 네. 저는 뭐 박영수 특검과 그다음 뭐 김만배 아니면 윤석열 이 3자 간의 어떤 뭔가 아니면 이해가 할 수 없는 사건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하여튼간에 남욱 변호사는 대단합니다. 그때도 빠져나갔고 2015년에도 비록 구속은 됐지만 무죄 판결을 받았고 이번에는 그렇죠. 네. 3-4번째인데요. 어떻게 형사 책임을 지게 될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14일 발표된 한국 리서치 조사 및 KBS에서 의뢰한 대선 여론조사에서요. 서울 지역 표심이 크게 요동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자 간 가상 대결에서 서울 지역에서는 이재명 후보가 윤석열, 홍준표, 유승민, 원희룡 모두 밀렸어요. 이 원인 어떻게 보시고? 다른 뭐 여론조사도 있습니다만 그래도 어쨌든 네네. 이 대장동이라는 게 단순히 이제 뭐 비리 문제 이런 것도 있지만 이제 부동산 문제거든요. 그렇죠. 문재인 정부의 가장 아픈 부분이 부동산 문제고 서울 지역이 또 무주택자가 뭐 수도권이 반 정도 되잖아요. 대부분. 부동산 문제가 가장 민감하다고 보고 있어요. 그 다음에는 아마 이 경선 이후에 원팀 후유증 이런 것도 좀 작용한다고 보고 있고 지금 뭐 여론조사를 받으래도 정권 교체 여론이 이제 과반 점점 높아지고 있거든요. 네네. 그게 이제 정당 지지율은 민주당이 지금 국민의힘이 약간 밀리고 있고 전체적으로 보면 이제 여론이 안 좋다 민주당에 뭐 그 원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부동산을 비롯한 여론. 그 다음에 20대에서도 이재명 후보가 많이 취약한 거 아니냐. 네네. 예,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20대 그 다음에 뭐 여성, 예. 2030 여성 부분인데요. 그러니까 사실 이제 항상 고민 부분이에요. 20대 남성 특히 보수 정당을 지지하는 경우가 많고 또 그렇다고 해도 20대 여성을 또 민주당이나 아니면 이재명 후보를 지지도 안 하고 딜레마인 거죠. 약간 딜레마긴 한데 결국은 뭐 이 불공정 문제나 아니면 부동산 집값 문제나 아니면 지금 취업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들을 결국은 우리 문재인 정부에서 잘 못한 거 아니냐 그런 거에 대한 평가. 그 다음에 이재명 어쨌든 민주당이나 이재명 후보가 그걸 해결할 수 있느냐. 일단 그런 부분인 것 같아서 저희들 보기에도 어쨌든 그런 부분, 그러니까 집값 문제라든지 취업 문제라든지 뭐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는 방책을 내놔야 된다. 저는 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네네. 일단 대장동 의혹과 관련돼서 뭐 일정하게 본인 해명할 부분들을 다 해명하고 그 다음에는 보다 더 적극적인 대책을 좀 내놔야 된다. 이런 취지로 보이고요. 자, 20일 국토교통위 국감 이후에 24일 날 사퇴하시나요? 아니면? 그건 아직 오늘도 뭐 국감에 말씀드린 것처럼 아마 뭐 여론도 좀 볼 것 같고요. 아마 당하고도 협의를 할 것 같습니다. 아마 날짜는 아직 정해진 건 아닌 것 같고요. 근데 어쨌든 사퇴 수순인 건 맞고. 네. 근데 지금 이제 결국은 사퇴하는 거, 그 다음에 뭐 질문 나오겠습니다만 대통령이 만나는 거, 그 다음에 뭐 이낙연 후보와 만나는 거, 어쩌면 그게 제가 보기에는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선대위를 꾸리는 이렇게 방식으로 갈 것 같아요. 느낌상. 네네. 근데 이제 시점이 언제냐 이거는 저도 모르고요. 아직 뭐 정해진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예, 다음 이렇게 선대위 꾸려지면 현근택 변호사님 전직이 아니라 당시 현직을 가지고 그건 가봐야죠. 다시 한번 연락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현근택 변호사였습니다. 네, 고맙습니다.